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회계사의 장점은 뭘까요? 회계사의 장점은 일단은 회계법인의 대형 펌에 갔을 때 기본적인 근로소득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세무사는 기본적인 근로소득은 낮다 하지만 개업을 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세무사가 더 좋니 회계사가 더 좋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모자란 전문직들, 모자란 현직 전문직 조사분들이나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 그 전문직에서 약간 클래스 있으신 분들은 세무사가 더 좋니 회계사가 더 좋니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덥다 더워. 일단은 지금 제가 요즘 이제 세무사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한 3-4개월 됐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세무사분들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나 회계사분들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나 전문직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또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수험생 유튜브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수험생분들을 위한 뭐 유튜브, 이제 선생 김봉철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듀윌 해커스 이런 것도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보이는 논제가 회계사 vs 뭐 세무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은 충분히 수험생 때는 다툴만한 논제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댓글을 보면은 막 이제 8대 전문직 막 순위 다 나와 있고 난이도가 뭐가 어렵냐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현직에 나왔고 현직에서 이제 일을 한 지가 이제 16년에 합격을 했고 이제 8년 정도 됐죠. 그리고 개업한 지는 만으로 5년 넘었으니까 이제 6년 됐죠. 횟수로는 7년 차니까 이제 제가 딱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현직에 있는 전문직들은 그런 것 자체 비교 자체를 하질 않아요. 현직에 있는 전문직들은 그런 걸로 비교하지 않고, 굳이 얘기를 하면은 소득금액 측면으로 얘기를 하거나 직원 수나 매출액이나 아니면 뭐 손익계산서의 그런 지표들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거 다투는 게 현직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수험생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큰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굳이 저런 걸로 싸우지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회계사의 장점은 뭘까요? 회계사의 장점은 일단은 회계법인의 대형 펌에 갔을 때 기본적인 근로소득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세무사는 기본적인 근로소득은 낮다 하지만 개업을 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보통 얘기 들어보면 이제 회계사는 법인으로 개업하는 게 아무래도 감사반으로 감사하긴 좀 애매하니까 법인 소속으로 해서 개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면 법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소속 법인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인데, 세무사는 그냥 6개월 수습하고 나서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회계사 입장에서 많이 번거롭고 세무사 입장에서 상당한 장점으로 해당하게 되는 거고, 솔직히 세무사 개업하면은 1억 금방 찍어요, 세후순위. 근데 회계사는 이미 세무사가 1억 찍었을 때 아직도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감사 딜 파트 쪽으로 갔어요. 본인이 나와서 개업을 한 다음에 감사 딜에 대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개업에는 세무사가 유리하고, 근로소득 측면상에서 이점은 회계사가 유리하고, 또 업무 범위도 회계사가 더 많이 할 수 있죠. 결국에는 회계사가 세무사 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문 자격사의 가치는 남 밑에서 일할 때 발생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개업을 했을 때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가치는 이제 개업이 얼마나 유리한가, 그 개업을 한 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좀 차이가 발생할 텐데, 사실 개업을 하고 나서 돈을 얼마나 버냐는 개인에 대한 영업 능력,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갭이 굉장히 커요,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직에 나와서 이제 개업하신 분들끼리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를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수험생분들 중에 연애 1억 5천 버는 회계사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연애 5억 버는 세무사 하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셨을 때 회계사 선택하실 거예요? 세무사 선택하실 거예요? 회계사 선택하실 분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례로 뭐 이제 제가 나이가 36인데, 제가 제 동기에 제 나이 또래 회계사들보다 2배 이상을 더 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계사 자격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사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포텐셜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개업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분들이. 하지만 그때쯤 되면 덜 수 늘어나고 업체 규모 커지고, 그리고 양도상속 증여도 활성화되고 조세 불복도 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약간, 수험생 때는 오케이, 그래 수험생 때는 할 수 있겠다. 수험생 때는 어쨌든 자기가 종사하는 수험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수험 생활에 몸담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당연히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현직에 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웃긴 거는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도 아니야, 그리고 수험생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막 뭐가 더 좋니 안 좋니, 뭐가 전망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조금 웃기죠. 그냥 뭐 약간 좀 안 좋은 말로 어떤 단어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도, 만약에 합격하신 분들이 세무사가 더 좋니 회계사가 더 좋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모자란 전문직들, 모자란 현직 전문직 종사자분들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 그 전문직에서 약간 클래스 있으신 분들은 세무사가 더 좋다 회계사가 더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차라리 회사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 시장은 어떠한지, 요즘 이쪽 시장은 어떠한 타겟으로
어떠한 상품을 개발해서 더욱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지, 직원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로 얘기를 나누지 네가 더 좋니 내가 더 좋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현직 합격자가 있다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반성하세요. 어쨌든 세무사, 회계사 어떤 직업이 더 좋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들 어쨌든 각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각자의 목표 이루시고 현직에서 성공한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험생들 파이팅 하시고, 세무사분들, 회계사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도 아니고 해당 전문직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기 위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